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둘 다 옷 색깔이 좀 칙칙합니다. 저는 진 청색을 입었는데 그건 안에는 좀 하얗다. 색온도가 난 뭐냐 이거 안에도 이거. 블루인데 색온도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건지 내가 모니터가 이상한 건지 하여간에 뭐 이건 중요한 모니터만 사진 수정하고 이런 모니터는 아니니까 대충 봐. 그렇게 하는데 칙칙하죠. 우리 둘 다 오늘 업무 일정이 꽤 많이 바빠갖고 바로바로 뛰어오느라고 의상 신경 못 쓰고 일하는 복장. 나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 쉬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좀 그동안 잘 지내셨고 설 연휴들 잘들 다녀오셨는지요? 네. 아, 그 토요일 날 오랜만에 출사를 가보려고 그러니까. 했더니 비가 와버렸네.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같이 촬영도 그래 좀 말이야. 하고 즐겁게 올림픽 한번 공원을 재밌게 누비면서 또 한번 놀아볼까 했는데 비가 왔어. 다음에 몇 공지 한 번 더 하고, 언제 또 가지 뭐. 뭐 공지를 언제쯤 하냐면 원래 우리가 둘째 주 토요일 날 가는데 다음 달에는 조금 한 주 땡겨갖고 첫째 주 토요일 날 갈 일단 거지 날씨를 잘 생각이고. 보자고. 일주일 날씨. 그래 일주일 날씨 날씨 잘 보고 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2주 만에 뵙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포디 너도 보고 싶었어? 가라. 가라 보고 싶었지. 너도 나 보고 싶었어? 가라. 고마워. 어. 아, 그리고 아 오늘 배불러서 건빵 못 먹겠다. 먹지 마. 너 자꾸 그거 먹으면 살찌는 거야. 건빵 건빵 그거 먹고. 논스톱님 1등인가요? 올려봐. 누가 1등인가 보자. 오늘 논스톱님 논스톱 그러네. PX님이 1등이네요. 1등입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뭐 1등하면 뭐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방송이 이거 뭐 우리가 아직 시작한 지 논스톱 위에 얼마 이거 안 뭐야? 송보 327 그건 우린가? 송보 327? 어. 그 송보 327은 나잖아. 아, 그래? 내 아이디 아니야. 아. 그거 몇 번 얘기를 해. 송보 327은 나고 난 또 우리 아들 그거로 또 내 처가 들어온 줄 알고 발작 긴장하고 요즘 헷갈렸지. 일 있어갖고 집안에 일 있어갖고 자, 돌아다니고 사무실 있고 오늘은 그랬다. 뭔 얘긴가? 오늘의 주제는 2주 전에 우리가 16회 때 줌렌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단렌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단렌즈. 오늘은 좀 편하게 좀 가고 싶다. 우리 놀면서 내가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MBC인가 거기에서 내 처가 TV를 틀었는데 난 처음 봤어. 마이리틀 TV인가 마이리틀 텔레비전인가 뭐 해갖고 개인 방송식으로 해갖고 몇 개의 방을 연결해서 막 보여주더라고. 그래갖고 1등, 2등, 3등을 막 뽑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요리하는 사람 있잖아.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팀은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열심히 막 하고 먹여. 또 가수 윤상 있잖아. 작곡도 하지. 그 사람은 나와갖고 뭐 자기가 하는 거 해. 그 다음에 김구라 나와갖고 뭐 하고 또 누구 나와갖고 스피칭 말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걸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지하지가 않아. 재밌게 하니까 나도 편하게 봤거든. 그래서 나도 방송을 오늘은 한번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의자 안 진지했어. 편했어? 아니 좀 이제 수업식으로 이제 그게 하도 습관이 돼갖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해갖고 오늘은 이제 대화 형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재밌게. 삼천포로도 좀 많이 빠지고. 대화를 해 여기하고. 이걸 쓰란 말이야 이거를. 이거를. 아니 뭐 좀. 이거 있잖아 키보드. 아 참 그리고 저번. 잠깐만. 가져가. 이게 되는 거야 이거 키보드 이거. 내가 한번 써볼게. 해봐. 자. 야, 저 이모티콘이라고 나온 것 좀 어떻게 좀 해봐. 야 이거 되잖아 이거 자, 키보드. 이거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 이거 방송 17회 만에 여기 처음 써봤나 이거? 아니야, 너 저번에 써봤냐, 15회차 때 써봤어. 그래갖고 어디까지 얘기했어? 단렌즈 뭐 해야 되는데. 뭐 단렌즈 단렌즈 이거 해야 되는데. 많잖아? 우리가 엄청 많은데? 요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계속 이제 줌렌즈들은 이제 많이 쓰니까 단렌즈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그런 생각을 해?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단렌즈 뭐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내가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무알라 메이커에서 단렌즈를 만들겠어. 음, 그렇지. 음, 그 메이커에서 단렌즈들이 꾸준하게 나와.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렌즈냐 단일 렌즈냐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음. 뭐 어쨌거나 그래도 단렌즈 너는 어때? 단렌즈를 어때 써보고 줌렌즈랑 써보면 그냥 우리 솔직 담백한 얘기를 좀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경험담들이 실제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담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돼. 우리는 그냥 뭐 경험이지만 뭐 솔직하지 않을 이유 전혀 음, 없고 음. 나는 솔직히 광각계는 단렌즈를 이제는 잘 안 써. 왜 그러지? 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단렌즈를 써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은 모르겠어. 어. 근데 아무래도 단렌즈를. 광각 쪽에서는 왜곡 수차라는 부분들이 많이 걸릴 텐데 음, 왜곡 수차는 광학적인 설계나 이 보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음.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차량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수차량을 줌렌즈에서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올라가거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메이커의 숙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좀 해야 더 돼? 이제 뭐 솔직하다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하는 디테일하게. 사진 내가 단렌즈를 안 쓰는 이유는 뭐 단렌즈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사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더라. 자, 낮아지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하는데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런 퀄리티나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예민해지니까 단렌즈 필요성을 느끼겠지. 근데 일단은 뭐 그 줌렌즈를 써도 뭐 전지 정도 전시를 하는데 큰 이상이 없고 전시도 별로 많이도 하지 않지만 또 사진 그 원고가 혹시라도 어디 쓰인다고 할지라도 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잡지 정도 되는 사이즈 외에 잘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한테 배웠잖아. 왜곡 수차 안 일어나는 조리개를 써요 내가. 야, 근데 너 이제 너 광학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외국 숫자는 조리개를 좀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그럼 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방법이 돼? 없어. 만들 때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외국 숫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잡아주진 않고 다만 이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포토샵 쪽에서 후보정을 통해서 외국 숫자를 잡아줄 수는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제 테크닉적인 면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해상력이라든가 말해. 해상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네가 아까 이제 사이즈를 키우거나 그랬을 때 크게 키울 일은 없다라고 봤을 때 이제 광학적인 성능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줌렌즈라든가 단렌즈들이 큰 차이는 보이진 않을 거야. 다만 이제 컨트라스트 부분이라든가 샤프니스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렌즈가 줌렌즈에 비해서 구성 매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일 렌즈 쪽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 그 이제 후보정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후보정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할 때 그건 이제 두 번째 후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이제 성능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의 편안함이라든가 마음적으로 심적인 거로 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줌렌즈보다는 단일 렌즈를 선호하는 쪽에 속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사진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론 건축 사진을 하진 않아. 나는 건축 사진을 하진 않는데 건축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일 렌즈 위주로 갖추는 게 오히려 사진 찍을 때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카메라 쪽에서는 줌렌즈가 아직까지는 없지. 4호 이상 대형에서 이제 우리가 나 아직 말하는, 대형 좀 못 봤다.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뭐 중형 카메라가 아니고 대형 카메라 이제 4인치, 5인치 필름이라든가 또는 그런 카메라 이제 크게 두 가지. 중형 좀 있어? 나 그것도 못 봤네. 중형은 요즘 나와. 중형들은 이제 디테일도 중형이 그래? 나오는데. 나 중형 좀 못 봤어 여태까지. 중형 줌들 있지. 왜 마미야의 100, 200 세코로 렌즈라든가. 세코로가 아니라 세이코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렇구나. 펜탁스에서도 뭐 80, 160, 45, 125인가 그런 중렌즈들이 있지.
줌 렌즈들은 나와. 그다음에 마미야 쪽에서도 나오고 젠자브로니카라는 브랜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렌즈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누가 나한테 이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신 게 있어. 어떤 부탁이냐면은 이제 필름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필름 얘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중형 카메라를 쓰고 계시는데 중형 카메라 쪽에 얘기를 또 해주시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 지소연님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보내주신 설 선물 잘 받았고 잘 먹었습니다. 아, 저분이 보내주신 거요? 그렇게 난 또 옆에서 송보하는 거 잘 뺏어 먹었죠, 제가. 아, 잘 먹었습니다. 먹었고 그다음에 이 말씀드린 김에 여기서 인사 좀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설 때 뭐 어떻게 카톡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커피도 좀 보내주시고 또 먹을 것들을 또 보내주셔갖고 덕분에 설 잘 새고 맛있게 먹었고 네. 옆에 있는 덕분에 저 포디랑 잘 또, 뺏어 먹었습니다. 포디랑 또 맛있게 나눠 네. 먹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은 뭐 이게 공개석상이라 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거나 감사하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살 좀 쪘으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단일 렌즈를 일단 어쨌거나 오늘은 주제가 단일 렌즈의 종류와 특성이니까 단일 렌즈의 특성이라든가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니야. 렌즈 특성 쪽으로 가야 되나? 브랜드 쪽으로 치우치면 또 너무 오래 이건 걸리잖아. 브랜드 쪽으로 하면 안 돼. 보통 이제 각 브랜드마다 나오는 이제 구성 메소드니까 선택 방법 쪽으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성능을 위주로 좀 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냐.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왜 그 얘기하면서 조리개가 중간 조리개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카페에 그게 많이 올라와. 질문들이 내가 이런 렌즈를 쓰는데 이게 중간 조리개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후미에 우리가 말미 후미에 우리가 단일 렌즈도 마찬가지거든. 그쪽 부분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심도 위주의 촬영이 일단 우선시 돼야 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성능적으로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모든 렌즈가 중간 조리개에서 성능이 100%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이제 뭐 포트레이트용 렌즈라든가 그런 건 대체적으로 좀 조리개를 한 스텝이나 두 스텝 정도 조였을 때 최고의 성능이 나오고, 표준이나 광각 쪽은 이제 중간 조리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렌즈 분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너는 일단 지금 단일 렌즈 뭐 갖고 있냐? 나? 나는 50mm 표준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 1740 광각계는 그거 쓰고, 그건 줌이고 단일 렌즈만 물어본 거야. 단일 렌즈는 난 일단 500mm 500 반사망원. 반사 그건 내가 제일 망원하고. 즐겨 쓰는 거 중에 하나고, 인물용으로 100mm 하나. 100mm 하나. 그다음에 85mm 100mm. 100mm. 100mm 하나. 너 니콘이지. 100mm 하나. 105mm겠지? 105mm 니콘은. 그래. 105mm 하나. 그다음에 저번에 샀던 50mm 1.8짜리 하나 갖고 있지. 그렇게 갖고 100mm도 있어. 안 밝어. 105mm도 그 몇 짜리더라? 조리개. 내가 3.5짜리 샀냐? 그거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2.5짜리. 2.5짜리야? 2.5짜리. 매뉴얼 옛날 구형 AIS를 어. 그거를 내가 산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AF가 안 되는데 크게 불편한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 렌즈 굉장히 좋은 렌즈야. 105mm. 그거 딱 인물할 때만 쓰니까 내가 다를 때는 안 써. 105mm 그 2.5 렌즈 좋고. 너 예전에 그리고 20mm 많이 쓰지 않았나? 내가 네 사진들 봤을 때 20mm 20mm 많이 썼어. 요즘은 어때? 많이 써 요즘도. 요즘도 20mm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많이 써. 1740에서 1740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역시 쓰겠지. 많이 쓰는 거는 17에서 20 그 사이야. 특별히 이제 무슨 일이 좀 이렇게 좀 거리나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 문제가 있을 때 좀 저 땡겨서 35mm 쪽으로 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이제 보통 1740 17mm가 대체적으로 화각이 110도고 20mm가 되면은 한 90도, 92도 전후가 되거든, 화각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작화할 때,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쉬운 화각은 아니라고 난 보는 거거든. 굉장히 넓은 화각인데. 일반 사람들이 잘 그거를 쓰게 되면은 좀 사진이 벙벙해질 수가 있고. 자, 어쨌거나 서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단일 렌즈를 어떻게 구분을 해볼 것이냐. 줌 렌즈, 뭐 중광각, 망원, 아니, 줌 광각, 중망원.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듯이 단일 렌즈도 이제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50mm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관광 단일 내 광각이 있을 거고 표준이 있을 거고 망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의 렌즈들이 있거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mm 매크로 렌즈라든가 또는 135mm 소프트 포커스 렌즈라든가 캐논 쪽으로 보면은 저거지. 내가 너 착각했다. 네가 지금 니콘하고 캐논하고 같이 쓰고 있지? 니콘 니콘은 그거만 써, 인물. 그 105mm 그거 하나에다가 딱이야. 네가 나머지는 다 캐논이야. 네가 바디가 F2AS인가? 옛날에 쓰던 거? 아닌가? 지금은? 바디는 아니야, 모르겠다. 저거로 바꿨어.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구만. 바디는 저기 디지털로 바꿨어. 그렇구나. 렌즈는 그대로 쓰고. 캐논에 그러니까 105mm.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본 게 니콘인데 네가 쓰고 있는 건 지금 캐논 6D 아니야. 그래서 그것만 빼고, 인물용만 빼고. 그거 하나만 빼고 이제 그렇게 다 갔다. 캐논으로 바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야,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래서 긴장을 했던 거야. 성능 위주로 얘기할 겁니다. 타이핑은 4D가 합니다. 네. 성능 위주로. 어, 그래서 그 분류부터 하자. 오케이. 자, 그래갖고 50mm는 이제 표준급이야. 그러면 표준 렌즈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는 요즘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제각기 달라. 그래서 풀프레임 24 곱하기 36mm를 갖는 그 이미지 센서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은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표준 렌즈를 50mm로 잡는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보통 40mm에서 55mm 또는 58mm까지 표준 렌즈 화각으로 본다. 우리가 볼 땐. 자, 그렇다면 50mm 밑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따지면 40mm는 이제 그 과외 구분이고 35mm가 있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는 방식이 28mm, 24mm, 23, 20mm, 그다음에 뭐 17mm, 16mm는 이제 어안 렌즈라 그러지? 어안 렌즈 쪽으로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14mm급이 있을 거고, 니콘에서는 옛날에 이제 15mm가 나왔었고 또 13mm 나왔고, 그다음에 8mm도 있어. 니콘은 8mm 어안.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광각 렌즈 군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망원 렌즈로 가게 되면은 85mm가 있고, 그 다음에 100mm급이 있고, 니콘은 105mm지만, 그 다음에 135mm, 그 다음에 200mm, 니콘에서는 180mm가 있고, 200mm가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300mm, 그 다음에 400, 500, 600, 800, 1000, 2000, 1000, 2000. 그 정도까지 나누는데 뭐 2000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일반인들이 쓰기 쉽지 않을 거고, 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0mm급까지. 그 다음에 조류 사진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600mm까지. 스포츠 사진이나 조류 사진 하면 그 정도 선들이 되지 않을까 봐. 조류인데 새가 더럽게 빨리 날아간다. 뭐 1000mm, 2000mm 써야지. 멀리. 멀리 예. 후다닥 막 날아가는. 그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밤새야 돼.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화각에 따른 렌즈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크롭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캐논은 1.6 크롭이야. 1.6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지. 60%라는 거지 면적이. 니콘은 아니지. 그러니까 1.6 크롭이고 1.5 크롭이지. 니콘이나 소니 쪽은. 자, 그렇다면은 그걸 곱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1.5를 쓰는 사람들이 따지면은 30mm에서 35mm 정도가 표준 화각이 나온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크롭 바디를 쓰고 있는데, 야, 송보가 표준 렌즈가 50mm가 표준 렌즈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표준 렌즈를 사갖고 써야 되겠다. 표준 화각이 이 정도인가 보다. 그래갖고 50mm를 사면 어떻게 되는다? 75mm 망원 렌즈가 된다. 크롭 바디일 때는. 그렇지. 그런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주의해 줘야 되고, 뭐 어떻게 단일 렌즈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 화각에 따른 이미지 센서에 따른 렌즈의 선택법까지 지금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방송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지.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기의 부분을 하면 단일 렌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줌 렌즈에 비해서 좋은 특성들이 뭐냐? 대체적으로 밝다. 그렇지? 그렇지. 대체적으로 밝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볍다. 가볍지. 가볍지. 저번 시간에 이제 줌 렌즈가 뭐 만약에 3505가 2405가 있다. 그러면 24, 28, 35, 50, 85, 105를 합친 거보다는 줌 렌즈 하나가 가볍지만 하나의 개개의 화각을 갖는 단일 렌즈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단일 렌즈가 가볍다.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또 주요 특성들이 또 뭐가 있을까? 보지만 생각나는 거 없어? 단일 렌즈? 난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줌 렌즈보다는 좋더라. 이제 왜냐면 오늘은 단일 렌즈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줌 렌즈가 좋다는 얘기보다는 단일 렌즈가 단일 좋은 렌즈를 쪽으로 가지면 가보자니까. 단일 렌즈의 화각을 아무래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 그렇지. 응. 이제 그 원근감의 줌을 하다 표현이라든가. 보면 그 줌이 뭐 나쁘다기보다 줌은 그냥 앉아서 음,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음, 1740 안에 음, 28mm다. 음. 걔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그렇지.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근데 뭐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다. 아니야, 나는 그거는 정답 같아. 내가 왜 음. 이렇게 정답 같다. 너는 이제 겸손하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게 왜 이제 정답 같다는 생각을 정답이야? 하냐면, 난 정답이라고 봐. 이제 광학적으로 간만에 공부하는 또 입장에서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야. 내가 요즘 사실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제 주로 말을 하는 입장이었어. 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들 너도 뭐 주로 대화를 하면 그런데 난 요즘은 이제 가능하면 얘기들을 좀 들어주려는 입장에 쓰거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육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만나갖고 사진을 가리키거나 하다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가리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외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 이거지.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거야. 사진을 찍는데 어떠한 특성,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카메라하고 렌즈를 활용해서 찍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단일 렌즈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14mm부터 20mm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을 보면은 한 17mm에서 300mm까지 그 정도. 거기서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한 24mm에서 200mm 정도까지만 그 정도에서 가장 많은 렌즈들을 쓰는 거야. 줌 렌즈를 포함해서 화각으로만 본다면. 자, 그렇다면 각각의 렌즈들이 그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지. 24mm는 24mm대로, 35mm는 35mm대로, 200mm는 200mm대로의 렌즈의 특성과 분명히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진지하게 한번 해봤느냐라는 거야. 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 그거 부분들이 물론 그걸 모른다고 사진을 못 찍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성들을 알고서 사진을 찍어 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좀 더할 나위 없어?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작화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 나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내가 가장 사실은 좋아하는 렌즈는 35mm야. 35mm 화각을 나는 표준 렌즈보다 더 많이 써.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사진의 그 렌즈가 굉장히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굉장히 편하고 오래 쓰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갖고 이제 갖고 논다 그러잖아. 갖고 논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렌즈를 하나 사줄 테니까 하나만 가져라. 단일 렌즈로.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퍼스트 선택이 35mm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한다. 너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너 돈을 더 하나 사줄 테니까 하나를 더 가져라.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선택은 24mm를 가질 것 같아. 이거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85mm를 가질 것 같아. 85mm. 그 다음에 누구 이제 돈 더럽게 들어가게 생겼네. 누가 이렇게 계속 사줘? 좋겠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사지 누가 사주겠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뭐 내 마누라가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보너스 받고 그러면은 그거 모르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빈칸 치고 사고 여기 혹시 그랬었는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오늘 피곤해. 올리지 마. 나 그 깨울까? 얼굴 보면 긴장해. 그러니까 올리지 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세 개까지. 그러면 35mm, 24mm, 85mm 세 개면은 왠지 웬만한 사진들은 다 소화가 될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나도 다양한 사진을 찍고 또 내가 주력하는 사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요즘 뭐 이제 사진 이론가 쪽으로 바꾸고 나서 많은 사진을 찍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선택을 하면 그때 나는 이제 50mm를 살 것 같아.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까지 가볼까? 다섯 번째로 가보자 그러면은 난 이제 니콘 쪽으로 많이 쓰니까 니콘 쪽 위주로 하면 난 180mm를 살 것 같아.
180mm. 82D 좋지. 그거. 그 다음에 뭐 6번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뭘 살까? 100mm 마크로 렌즈를 하나 정도 사지 않을까? 근데 나는 뭐 매크로 사진은 그렇게 즐겨 찍진 않아. 현미경 사진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뭐 꽃을 찍는다거나 어떤 매크로 사진들은 그렇게 많이 찍진 않으니까 나는 매크로는 한 6번째, 7번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폭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한 대로 24mm에서 200mm까지 화각 정도만 내가 지금 선택을 한 거야. 니콘은 200mm가 너무 이제 특별하게 좋은 건 없고 180mm가 좋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을 선택을 해서 쓰면 크게 부담 없고 온화한 묘사를 해준다. 그런 거 있고 이제 밝기 얘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35mm도 1.4부터 2.8까지 있단 말이야 렌즈가. 구형들은 2.8인데 그렇다면 나보고 선택을 해라. 35mm를 선택해라 그러면 나 2짜리 F2짜리를 선택할 것 같고 24mm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1.4, 2, 2.8이 있거든. 나 같으면은 내가 이제 찍는 게 24mm 쪽에서는 거의 조이고 찍다시피 하니까 2.8짜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밝은 렌즈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아까 85mm? 85mm 1.2 뭐 메이커 막론하고 1.2, 1.4, 1.8 정도가 돼. 좀 더 구형으로 가면 F2짜리가 나올 거고. 자 그렇다면은 나의 선택은 뭐냐? 그러면 난 한 1.8 정도면은 난 충분하다. 어디게 1.8짜리가 있어? 니콘, 캐논 85mm 1.8. 1.8은 못 봤다. 1.2, 1.4, 2는 봤는데. 그건 이제 밝은 쪽에 속하는 거고. F2, 니콘 F2는 이제 구형 AIS들, 1.8들은 AF AIS들 또는 D 타입들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50mm 쪽에서 선택을 한다. 뭐 누가 굳이 사준다 그러면 1.4를 선택을 할 거고, 내가 사서 쓴다 그러면 1.8 정도. 그 정도. 왜냐면 성능 차이는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 1.8 이제 좋아. 고급 렌즈로 보면 1.4가 사실은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고급이고, 아무래도 1.8이 성능에선 뒤지지 않지만은 만든 매무새라든가 재질 면에서는 조금 1.4보다는 고급이 아니지.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냐? 난 절대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 근데 이제 금액 차이에서 이제 40만 원대냐, 10만 원대냐. 그 금액 차이라면 난 누가 뭐 두 개 다 줘도 나는 크게 불만은 없어. 근데 뭐 1.2라든가 예전에 나왔던 캐논 1.0이라든가 그 렌즈들은 난 주면은 좀 사양을 할 것 같아. 나는 누가 주기만 하면 렌즈 UR 없어도 좋아. 유리한 공짜인데 뭐시. 거기다가 저기 꽃 키우면 되지. 흩어놓고. 그렇게 해갖고 난 그 정도로 선택을 할 것 같고, 뭐 180mm나 200mm 쪽에서는 방법이 없어. 이제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를 써야 되니까 2.8 정도 그밖에 없겠지. 요즘은 이제 더 밝은 렌즈들도 나와. 그런 정도에서 나는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야. 24mm 내가 밑에 급에서는 잘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 그렇지. 내가 이제 그치. 항상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 밑에 급들 너는 뭐 17mm, 20mm를 좋아하지만은 네가 찍는 스타일하고 내가 찍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는 24mm는 뭐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쓰면 쓸까? 그렇게 많은 이렇게 넓은 화각을 원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은 내 얘기하고 네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하고는 있지만은 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우리가 과연 1635를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16, 우리 사실 학교 다닐 때 16mm, 17mm 이거 쓰는 거 쉽지 않았어. 렌즈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갖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나 쉽지가 않아. 1635는 우리 졸업하고 나오지 않았냐? 우리 때 우리 때는 2035였잖아. 2035가 있었어. 2435 3.5 아스피리칼. 그 다음에 뭐 2435 그 다음에 2035 2035까지만 봤어. 나. 2035 2.8까지가 나왔을 거야. 우리가 EOS5 AF 시대까지. 학교 졸업하고지 그건. 1635. 아 그렇지. 우리가 졸업할 때쯤이구나. 그렇지. 그게 90년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졸업 학교 다닐 때구나. 그렇게 해갖고 그런 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1635가 그러니까 줌 렌즈가 아니라 화각으로 볼 때 너무나 넓지 않을까.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 너는 뭐 그게 너 그때부터는 20mm 화각을 좋아했잖아. 내가 알지만 20mm로 화각을 좋아했는데 그런 화각을 갖고 작화하기에 사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찍는다 그러는데 이제 저쪽 애들은 작화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작화할 때 그게 쉬울까 보면 나는 물론 주면은 쓸 거야. 주면은 쓰는데
내가 하는 사진에서는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 근데 20mm를 주면 내가 20mm로 맞는 20mm로 촬영할 수 있는 피사체를 고민을 하겠지. 자, 이 말이 중요해. 내가 지금 했던 말이. 20mm 렌즈를 누가 날 줘. 근데 나는 20mm는 잘 안 써.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사진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내 얘기 이거 좀 한번 들어봐봐.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20mm를 난 잘 안 쓰는데 내 사진에서는 20mm를 누가 주고 이거를 갖고 한번 사진을 만들어 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대회가 있었어. 꼭 20mm만 갖고 예를 들면 찍어 갖고 내야 되는 거야. 그럼 20mm를 갖고 내가 그러면 어떤 머릿속으로 도냐면 그럼 20mm의 렌즈의 원근감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깊은 피사계 심도를 살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와이드한 풍경을 좀 찾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피사체를 우리가 찾아 나갈 거라는 얘기지. 자, 이건 왜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과연 우리가 사진을 생활을 하고 있어. 그게 취미든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 사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 정체성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춘 렌즈를 갖고서 사진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동호회를 갔더니 나보다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나는 안 갖고 있는 17mm를 갖고 촬영을 하고 있더라. 근데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래서 아, 내가 저 렌즈를 갖고 찍으면 나도 저렇게 잘 나오겠다. 그래서 내가 17mm를 사갖고 그거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다시 얘기를 하면 너는 아까 20mm 화각이 너는 네가 하는 사진은 맞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24mm면 내가 하는 사진이 충분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렇다면 네가 하는 사진 스타일하고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사진 스타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거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렌즈 세트도 달랐던 거야. 너 20mm였고 난 24mm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해갖고 촬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나는 단일 렌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가 생각하는 거야. 성능을 다 떠나자. 성능을 떠나갖고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야, 만사다 귀찮아. 나 1635 하나면 끝이야, 광각. 자, 이거는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하나를 진지하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1635가 필요해서 산 거냐, 아니면 머릿속에 화각 계산, 머릿속에 그 화각 각각의 렌즈들의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1635를 산 거냐, 플러스 알파 더한다면은 남들이 1635가 좋다 그랬기 때문에 1635를 사서 쓰는 거냐. 이거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고민을 안 하지. 옆에서 씨 빨간 줄을 확 긋고 있는데 나는 줄이 없어. 그래서 렌즈에. 맞아. 뺑기라도 칠해야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막 테이프로도 줄이 없어. 그랬잖아. 시계 빨간 줄이. 옆에서는 ED 갖고 막 그냥 금색 줄을 막 옆에서 번쩍거리고 있는데 줄이 없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응? 자, 그런 부분들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동명 씨가 뭐라고 썼냐면 저도 종종 16mm로 찍으면 반 이상은 다시 트리밍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광각 렌즈를 쓸 때 사실은 포인트 잡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서울 전경을 쫙 보고 있단 말이야.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래갖고 이거를 다 담으려고 넓은 16mm, 13mm를 갖다 대버린단 말이야. 대버려갖고 촬영을 해. 그런데 와서 그거를 찍은 거를 모니터에 띄워갖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어디가 벙벙한 거야. 벙벙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트리밍을 한다거나 잘라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랑 같아. 우리가 넓은 거를 본다 그래갖고 그 장면이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인다 그래갖고 그 장면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우린 분명히 거기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야. 그 포인트가 뭐냐를 사진가는 그걸 찾아내갖고 그거를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 또 하나 질문할게. 너한테 하는 걸 수도 있고 시청자분한테 하는 걸 수도 있어. 과연 16mm로 찍었어, 넓게. 그 다음에 35mm로 찍었어. 우리가 사진을 두 개를 띄워갖고 봤을 때 35mm로 찍는다고 꼭 좁게 보이느냐, 같은 광각일 때 16mm로 찍었다고 굉장히 또 넓게 보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지. 네 생각은 어때? 그렇지 않아? 나중에 뭐 언제 출사되면은 한번 했는데, 그걸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찍는 우리 방법들을. 송보는 사진이 이제, 뭐 이런 역사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책 보시면은, 사진 역사나 이런 사람 보면은 이제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든지 로버트 카파, 뭐 이런 쪽에, 뭐 보도사진, 일반 스냅샷,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이제 송보는 좀 많은 경험이 많아요. 저보다는. 플러스 좋은 시스템을 이용한 풍경사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음. 망원 쪽도 많이 좀 경험이 있고. 저는 좀 경험이 좀 특별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그 20mm 밑에 광각은요, 일반 넓은 걸로 접근을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렌즈 자체가. 맞아.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잡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주로 사진에 거의 80%가 20mm 이하, 16mm에서 20mm, 그 다음에 500mm 반사, 그 다음에 인물 85에서 100, 딱 거의 3개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렌즈 구성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주로 쓰는 게 고화각이에요. 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네가 20mm로 찍었던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적 분류로 따지면 이제 심상사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심상적 풍경이라 그러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광각 많이 퍼스펙티브의 아주 극단적인 묘사를 맞아. 해야 되는 건데 맞아.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효과적인 공부를 면을 하고 살려줘야 배워야 돼. 되는 그 각도입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내가 볼 때 그게 하나의 포인트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거냐면 네가 조금 전에 말한 퍼스펙티브, 원근감, 극단적인 왜곡하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왜곡은 이제 이제 수차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근감, 퍼스펙티브라는 게 가장 사진 용어로 정확한 용어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살려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진의 맛이 다른데 단순히 우리가 내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나만 얘기 드린다면 광각 렌즈라는 것이 꼭 좁은 데서 넓게 찍기 위한 것만은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활용 효과 중에 방법이긴 하나겠지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렌즈의 맛을 살려주고 내가 찍는 거의 특징을 정확히 그쵸.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진이 이제 살아나오는데 그 공부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다음에 언제 출사 갈 때 혹시 그 20mm 밑에 광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보시죠. 뭐. 조금 전에 중형이라 멋집니다. 정동 펜탁스 645 2사전도를 쓰긴 했었죠. 35mm 쓰다가 처음 사용했을 때 초점이 많이 나갔다죠. 자, 그게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중형이면은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 지금은 이제 디지털도 있지만은 디지털은 이제 이미지 센서가 중형급은 아니고 필름 때 645, 6cm, 4.5cm란 말이야. 거기서 그 5mm씩 이제 필름 가이드를 제하고 나면 그보다 조금 좁아지긴 하는데 645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중에서 이제 가장 가벼운 기종에 속해. 이제 필름 쓰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펜탁스 645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우리가 중형 카메라다, 645다, 그 다음에 35mm다. 그렇게 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의 필름이 크기 때문에 해상력도 그만큼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대를 하시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렌즈 성능의 해상력으로 보면 화면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645, 35mm보다는 645 렌즈가, 645 렌즈보다는 67 렌즈가, 67 렌즈보다는 45형 렌즈들이 성능이 조금씩 떨어져.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렌즈 성능의 이제 섬세함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초점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 초점이 나간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형으로 가면은 미러들이 커지지. 미러들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미러 쇼크라는 충격에서도 더 세심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으로 가게 되면은 같은 중형은 이제 표준 렌즈가 645 쪽은 75mm야. 75mm나 80mm가 됐고 67은 90mm. 그 다음에 69가 105mm. 그 다음에 뭐 45가 되면 135에서 150mm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도가 얕아지지. 같이. 그렇지. 35mm에 50mm 표준 렌즈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645에 75mm를 쓸 때의 피사기 심도가 얕아져. 그래서 두 스텝 정도,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 정도를 더 조여줘야지 35mm의 표준 렌즈랑 같은 화각, 같은 피사기 심도를 나온다. 이제 그런 계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1.5배에서 2배, 2배 정도의 645 같은 경우가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을까. 67이 되면 보통 4배의 면적을 갖는데 그거는 이제 2배 이상 정도의 해상력을 갖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A/10으로 프린트 할 거를 2배, 16에 20 정도의 프린트가 같은 화질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자판은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나? 프린스님이 들어오셨나? 프린스님이 요즘 우리 카페 운영진 중에 한 명이거든. 프린스 공구이사님이. 지금 광고 하나 하자. 지금 프린스님이 사실은 우리 프린스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해. 그 어떠한 이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우리 카페 운영진이기도 한데 쇼핑몰은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다재다능하고 나랑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 하나. 뭐? 카메라 스트랩을 해갖고 저번에 이제 나한테 물어봤고 그러면 하시라고 카페 이제 하시라고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죽 스트랩 가죽하고 하는데 이제 가죽은 이태리 최고급재를 쓴다 그러고 실하고 디자인이 대충 나왔는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합성을 하셨어.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 프린스님 정도의 인격이라면은 좋은 거 해가지고 마진 그렇게 남기지 우리 않고 그 회원님들한테 질 좋은 거. 그래서 좋지. 내가 뭐 어떤 뭐 하지 마라 하라 그랬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 하라 그러는데 믿고서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이번 그 스트랩은 제가 뭐 디자인하거나 관여한 건 없고요. 근데 내가 이제 프린스님 성격이나 인격적으로 보면은 믿고서 아마 구매하셔도 좋을 거니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공동 구매가 아니라 공지사항이 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독일제를 쓰신다 그러네? 그것도 나는 독일제가 실이 좋은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외제는 좋은 거야. 외제는 좋은 거야? 어쨌거나 가죽은 바스 고무줄도 좋아. 가죽은 이태리제는 이를 최고로 쳐주긴 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걔네들의 이제 그 가공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단일 렌즈의 이제 화학적인 비교들을 해드렸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운트 렌즈 쪽은 어느 쪽으로 쓸까? 85mm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포트레이팅으로 찍는데 나는 너가 찍는 식의 그 패션 쪽의 포트레이트는 아니고 나는 이제 거리 스냅에서 인물을 담아준다거나 아니면 중거리의 일대의 온화한 묘사를 위해서 85mm급 또는 이제 105mm 그것들을 주로 써.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 야, 그 줌렌즈가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사실은 85mm 단일 렌즈 갖고 찍어도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걸 못 느끼겠어. 오히려 나는 그 단순한 구성에서 오는 그런 샤프니스라든가 콘트라스트 또 그런 부분들이 나는 더 마음적으로 다가와. 그 다음에 사진 찍은 짬밥이 얼만데 그거 뭐 줌으로 컨트롤해. 내가 호사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서 찍고 하는 건데 이건 내 자랑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사진 생활이 많이 경험이 된다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너도 자연스럽게 되잖아. 프로들은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돼. 그게 안 되면 프로가 아니야. 인물은 뭐 85, 90, 100 그 사이가 제일 그래. 무난해.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을 쓰고 나는 또 85mm나 100mm급을 갖고 풍경 사진에도 많이 적용을 해. 그렇게 하고 이제 대형 카메라 쪽에서도 이제 발줌 저거 표현 좋네. 발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을 더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거야. 딱 어느 피사체를 봐. 어느 피사체를 보면은 그게 습관적으로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렌즈를 내 가방에서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난 이제 동키 F2가 주력 가방이긴 한데 그 F2는 항상 열려 있어. 그리고 렌즈가 항상 4개가 딱 들어있거든. 렌즈에 꽂혀져 있는 것까지 5개야. 늘 열려있어. 소배치기를 위해서. 이거 뭐 가져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가져가면 또 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뽑아야 되니까 어느 피사체를 보면 이거 24mm급 이건 35mm급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해갖고 그걸 조절을 해준다라는 얘기지. 거리 스냅을 찍는다? 다큐멘터리 거리를 찍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큐멘터리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 스냅을 찍는다. 그런 거를 찍는다 그랬을 때 꼭 줌렌즈여야지 빠르고 편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화각이라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 35mm 같은 경우는 왜 내가 F2를 쓰느냐. F2.8은 35mm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2.8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렌즈들이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 떨어져. 그렇다고 내가 1.4 렌즈를 갖고 쓰느냐? 35mm를 개방해서 쓸 일은 거의 없다. 보통은 한 11화 정도 조이고 찍거든. 보통 8, 11화 정도가 되는데, 특별히 심도 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묘사성을 난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난 1.4를 100몇십만 원씩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다. 35mm f2면 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렌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 그 다음에 이제 24mm급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한 11화 정도. 보통 많이 조이게 되면 16까지도 갈 경우가 있긴 해. 날씨가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필름을 고감도를 쓴다거나 아니면 ISO로 올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F1.4가 있고 그것도 둘짜리가 있고 2.8이 있어. 근데 24mm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렌즈거든. 그래서 2.8이 지금도 성능이 짱짱해 사실은. 그리고 11화 같이 조인다 그러면 초점 이동량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이제 렌즈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들이 아무래도 밝은 렌즈보다는 좀 줄어들어. 물론 어차피 심도로 다 들어오긴 하지만은 지금 어려운 이제 광학 용어들이 좀 나가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나 2.8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싸잖아. 싸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줌시대다 보니까 나처럼 단일 렌즈 쓰는 사람들은 더 싸. 그리고 나는 어떨 때는 새거 안 사. 사실은 줌 단일 렌즈들은. 왜냐면 너무 샵에 가면 깨끗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 나는 그래서 야 이런 것들 왜 안 쓸까? 난 정말 이거 기분 좋은데 이거 막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경우도 많아. 우리 회원님 중에 누가 니콘 DF 쓰시는 분 있나? 왜 너 하나 사버리려고? 아니, 난 그거 좀 보고 싶어. 실물을. 니콘 DF. 그걸 못 봤어, 여태. 사진으로만 봤어. 내가 조만간에 하나 사서 보여줄게. 그 DF 그거 확 땡기네, 진짜. DF. 내가 지금 그걸 안 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조금 더 기다리면 누가 하나 사갖고 써보세요. 주지 않을까. 나 이거 DF. 이거 대머리 되는 거 아니냐. DF 농담이고.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mm급에 가면은 나는 뭐 지금 50mm다 니콘 거 사실은 1.4가 있어. 1.4를 쓰는데 내가 이제 대체적으로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1.8을 권해드려. 1.8를 권해드리고, 나는 예전에 이제 1.8도 써보고, 내가 저걸 갖고 있구나. 1.4하고 F2. 옛날 F2 AIC, AIS가 아니라 AI인데 렌즈가 안으로 푹 들어간 거. 난 그 렌즈가 너무 그러니까 소프트해. 그 렌즈는 부드러워. 부드러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을 좀 50mm 1.4 3개나 있어요? 누가? 왜 많아요? 1.4가? 있더라고. 꽤 있어. 뭐 렌즈 따먹게 하셨나? 저기 누구야? DF 정말 좋아요. 저도 하나 드릴까 고민 중. 땡큐! 아니, 드린다고. 뭘 드려? 드린다고. 하나 드릴까? 집에 들여놓는다. 드릴까? 난 또 나 주신다고. 드려, 저게 얼마짜리인데. 난 그래갖고 땡큐. 야, 나 아직 대머리 아니지? 열심히 한번 사시면은 집에 들여놓는다. 이거야, 드린다. 내가 언제 한 번씩 니콘 본사 가갖고 내 후배들을 만나갖고 한번 쇼를 한번 쳐봐야 되겠어. 야, 그거 좀 하나 좀 줘봐 임마. 아니, 그런 농담이야, 농담.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는 게 참 그 신선해. 니콘 역시 뇌들이 틀려, 캐논하고. 니콘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니콘 렌즈. 그렇지. 니콘은 참 매력적인 카메라이기도 해. 어떤 아가씨가 니콘 DF 쓰는 거 봤는데 반했어요. 야, 이거 진짜 니콘 애들 이거 우리 방송 보면 이거 뭐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DF.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2470 팔고 하나 살게요. 그게 그 가격이 나오나? 니콘 DF 봐도 2470 비싸. 2470 비싸. 2.8짜리 그럼. 2470 비싸. 그거 200 몇십 한다는 것 같은데? 니콘 DF 그지? 200 한 5, 60 하더라. 얼마 전에 봤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것도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몰라.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내가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안 질르려 그래. 내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카메라 질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단 말이야. 뭔 소리냐고. 결국은 안 산대 소리 아니야. 정말 고급져요. 미치는 가격 2470 저는 절대 하여간 야 어디까지 얘기했어? 몰라. 그래갖고 50mm는 1.8을 권해드린다.
내가 볼 때는 성능적으로 크게 불편한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렌즈급에서는 이제 매크로 렌즈들은 하나 좀 갖고 있으실 필요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매크로 렌즈는 일단은 근접 촬영할 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일반 렌즈, 매크로 렌즈가 아닌 일반 렌즈는 최고의 성능이 거리로 따질 때 무한대에서 성능이 좋게 나오게 설계를 해. 그러니까 근접보다는 무한대에서 성능이 좋게 나오게 설계를 하고, 매크로 렌즈는 대체적으로 근접거리에서 성능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그러니까 해. 설계의 기본 철학이 틀리구만. 설계의 기본 시작할 때의 방침 자체가 좀 틀린 거야. 근데 요즘은 그래서 아주 오래된 매크로 렌즈들은 무한대일 때 사실은 성능이 일반 렌즈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야. 예전 렌즈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매크로 렌즈들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내가 항상 80년대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80년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90년도 이후에 나온 매크로 렌즈급이다 라면은 근접에서도 성능이 좋고 무한대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너가 이제 105mm 니콘에서 하나 쓰고 있다 그랬잖아. 105mm 그 2.5 렌즈는 니콘에서도 손꼽아주는 명렌즈 중에 하나야. 오케이? 명렌즈 중에 하나인데, 그거랑 105mm 2.8 렌즈랑 무한대를 비교해 봤을 때 별 성능이 차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매크로 렌즈 급은 대체적으로 50mm 1.4 렌즈 하나 살 돈이면 매크로 2.8짜리를 살 수가 있어. 캐논은 2.5겠지? 니콘은 60mm 2.8급이 있을 거고, 그 급의 렌즈를 표준 렌즈 대신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써도 나는 크게 불만이 없어. 그런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 니콘 신형 2470 사용 중인데 70mm에서 근접 촬영 시 선회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예요. 파세요. 그거는 이제 DF를 사야 돼. 저기가 왜 그러냐면, 니콘 2470에서 근접 촬영, 이제 그 렌즈가 이제 이렇게 해보죠. 좀 더 넓게. 다른 분들도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줌 렌즈에 매크로라고 이제 표시된 줌 렌즈들이 있어. 매크로. 줌인데 매크로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전용 매크로 렌즈, 그러니까 단 렌즈의 60mm 또는 50mm, 100mm, 180mm, 200mm급 단 렌즈의 매크로 렌즈가 아니야.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차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정된 게 아니고, 줌 렌즈에 있는 매크로 기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매크로 기능이야. 어떤 거냐? 피사체에 근접할 수 있는 거리, 즉 피사체에 근접하려면 어떻게 돼? 렌즈를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렌즈가 앞에 나와갖고 렌즈가 앞으로 점점 더 가갖고 찍는 거 아니야. 그 안에 그거를 돌리는 나사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헬리코이드 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덮어놨어? 그걸 헬리코이드 링을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나사선을 몇 개를 더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더 근접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50mm 표준 렌즈를 보자 이거지. 보통 1.4나 1.8가 팔이 근접거리가 뭐야? 몇이야? 45cm 정도밖에 안 돼. 그거를 헬리코이드 링을 더 줘갖고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들어가고 20cm까지 들어가려면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광학적인 선능,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한대에서 최고의 성능을 맞추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접거리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렌즈의 성능을 최소화한 근접거리가 45cm라는 얘기야. 보통의 렌즈를 설계를 할 때 100mm면 보통 1m야. 50mm면 50cm고, 그렇지. 24mm면 24cm고,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한계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줌 렌즈에서 2470에서 매크로 기능을 써갖고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거는 수차 보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학적인 거를 보정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찍기 위해서 근접거리로 들어갈 수 있게 헬리코이드 링을 늘려준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사를 왜 덮하냐고. 그냥 편리하니까. 아니, 일단은 아쉬운 대로는 쓸 수 있으니까 없는 거보다는 낫다라는 대로 얘기야. 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 렌즈 자체가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줌 렌즈 2470은 우리가 보통의
표준 주문이잖아. 보통에 우리가 스냅 사진 촬영할 때 누가 그렇게 가까이서 찍진 않잖아. 그렇게 찍을 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쓸 때는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한다. 그렇게 보고 이제 전용 줌 매크로 렌즈가 있어. 이제 근래에 들어서 나온 건데 매크로 렌즈를 줌 렌즈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런 렌즈들은 괜찮아. 그러면 그거하고 단일 매크로 렌즈하고 줌 매크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면 단일 매크로 렌즈가 낫다라는 얘기지. 일단은 같은 급일 때 구성 매수가 적은 것들의 렌즈들은 좋다고 보면 나 언제 기회 있으면 그거 써보고 싶어. 탑넌 90mm 매크로. 그 렌즈는 내가 뭐라 그랬어? 탑이라니까 전 세계 탑. 어. 내가 볼 때는 메이커, 그러니까 브랜드 메이커. 그거 니콘, 저거 캐논, 마운트도 미노타. 있나? 캐논 마운트 있어? 있어. 그거 한번 내 한번 써보고 싶어. 그거는 내가 명품으로 인정을 했던 탑넌 렌즈 90mm. 아니야. 네, 그렇게 매크로. 쓴다. 자, 그래갖고 좀 정리를 해보자. 야, 우리 이거 단일 렌즈, 이게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할까, 이거? 아니, 시간이 아니야, 벌써.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그 단일 렌즈 지금 뭐 단일 렌즈 또 얘기하면 뭐 특성 이렇다기보다 송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보니까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 특성을 알고 줌 싶죠. 렌즈를 갖고 계셔도 그 줌비에 해당하는 그 단일 렌즈급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자, 1640이다. 그럼 16, 그다음에 20, 24, 28, 35. 요걸 맞춰놓고 한동안 계속 움직이지 마시고 나는 요게 28 렌즈다. 요게 28 렌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의 화각이 이런 거구나. 눈에 딱 익히고 또 35 익히고. 왜냐면 또 그거 익히려고 렌즈를 다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할 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사실은 최소한 우리가 줌 렌즈 위주로 구성을 하더라도 밝은 단일 렌즈 한두 개는 좀 갖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또 밝고, 그 다음에 그런 렌즈들을 위주로 한번 써보신다면 내가 볼 때는 줌 렌즈가 갖지 않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 성능을 떠난 매력이야 이거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푸도.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강박관념이라기보다는 이게 경험이 좀, 사진의 경험이 많아지면 이런 거거든. 내가 35mm를 하나 갖고 거리를 찍으러 스냅을 찍으러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진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 내가 35mm 화각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찍을까? 라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비껴간다 그러면 35mm를 갖고 갈 때 그 가벼운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 가볍게 걸어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 실제로 가벼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35mm 얼마나 가벼워요.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24mm급으로 촬영을 해야 돼.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거나 강한 네가 말한 대로 이게 퍼스펙티브인데 퍼스펙티브로 강조한 사진을 찍을 때 24mm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촬영하는 것 또한 마음적으로 굉장히 상쾌한 기분들이 들 수가 있어. 85mm도 마찬가지고 절대 어렵지 않아. 다만 줌 렌즈에 익숙하신 분들은 불편할 뿐이지 어렵다기보단 불편한 거야.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또 다른 매력들이 있어. 단일 렌즈의 매력들. 나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줌 시대이긴 해. 줌 렌즈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일 렌즈도 줌 렌즈를 써보면서 뭐 표준 렌즈급 35mm나 50mm 중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100mm나 85mm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 그 정도에서 하나 정도만이라도 하나씩 갖고, 또는 매크로 렌즈 정도를 하나 정도 갖고서 같이 병행 촬영을 해보면은 또 다른 사진의 멋이 있고, 멋이라 그러겠다. 멋이 있고 맛이 있지 않을까. 멋과 맛이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단일 렌즈를 갖고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선수가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사진을 할 때 아무래도 진지하게 돼. 아무래도 피사체를 한 번 더 보게 돼. 왜냐하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 떨어져야 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지하기 때문에 사진 또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또한 묘사를 할 때 좀 더 좋은 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겠고, 뭐 성능은 사실 뭐 줌렌즈나 해상 차이는 내가 없다고 몇 번 얘기를 했잖아. 우리 구분 못한다. 하지만은 또 다른 매력,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꼭 성능이 아닌 사진을 찍을 때의 자세라든가 사진을 찍을 때의 가벼움이라든가 또는 무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멋, 그 다음에 진지함,
이런 것들이 내 사진 생활에 더 들어올 때 내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진 생활을 하지 않을까. 나는 좀 감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 사실은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진을 하시는 데 있어갖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포디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옛날에 저번 주에 어떤 분이 16300 탐록? 그 줌 렌즈,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거 써보고 싶어. 16300.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래갖고 오늘 뭐 프린스님이 10시라 그러는데 맨날 시간 체크해줘서 감사하긴 해. PD 같아. PD 같고, 어쨌거나 오늘 단일 렌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런 이제 성능 부담은 성능 얘기도 좀 해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렌즈들, 또 사용하고 있는 렌즈들의 장점, 단점들 좀 얘기해 드렸고, 밝게 좀 얘기해 드렸고, 또 아까의 성능을 떠나갖고 이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우리가 사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잘못되라고 이런 얘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사진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나온 거, 우러나온 거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3월 그걸 뭐라 그래? 출사? 3월 출사는 그때는 저 비 안 오면 꼭 나갈게요. 카페하고 요번에 만약에 3월 출사 비가 와가지고 못 나가. 같이 가게 되면은 카메라 요번에 수업한 것도 있으니까 렌즈의 활용법이라든가 쓰는 법들을 아예 그 자리에서 쓰시는 렌즈들을 갖고 1대1 개인 레슨이라 그래야 되나? 코치? 뭐 코치라는 좀 너무 좀 건방지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엔 날씨가 좋아지겠지 뭐. 여러분들 저기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뭐 주제를 한번 정해갖고 또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사진통장 17회 방송에 진행하는 송보였습니다. 네, 보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